자, 그러면 부사수를 그렇게 해서 경험하시고 이제 방제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세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차량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차량도 제일 좋은 거는 1톤 트럭이 제일 좋아요. 1톤 트럭으로. 예, 왜냐면은 요즘에는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기체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자체가 조그만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발전기 자체도 크고요. 네. 그리고 면적을 치신다고 하면은 공동 방제를 하시는 거잖아요. 자가 방제가 아니라. 공동 방제라는 건 오전에 물을 받아서 출발을 했으면요. 점심 먹기 전까지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. 그 물 받겠다고 또 들어가면 또 시간 낭비인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한 또 물통이 필요하겠죠. 물통이 있으면 그 옆에는 또 약재를 또 교반하는 약재통이 또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. 네. 그리고 또 약은 약대로 실어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차가 생각보다 드론 외에 실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차량은 일단 기아의 봉고나 현대의 포터 같은 그런 경우 걸로. 그것도 더블캡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캡을 더 추천을 싱글캡으로. 드립니다. 네. 실을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을 구매한다라고 네. 하면 어떤 드론을 추천드릴까요?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농사는 장비빨이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농주분들의 그 기준치가 시야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래서 대형 기체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으세요. 네. 그렇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차값에 맞먹는 그런 드론을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어요. 드론이 제 손에 익어서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. 뭐 잘하시는 분들은 짧겠지만은 네.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. 근데 그 사고가 단순히 그냥 나무를 들이받고 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라면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인사사고로 났을 때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. 그게 제일 위험하죠. 예, 그래서 보험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리터 미만 기체를 먼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네. 그거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나겠다. 네. 그리고 대형 기체를 했을 때 나한테 일을 줄 수 있는 팀이다. 이 팀이 아니면 그런 정도의 일을 줄 수 있는 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됐을 때는 대형 기체로 가세요. 근데 그 전에는 글쎄요, 무조건 야 많이 줄게 이 말은 믿지 마세요. 받아봐야 아는 게 아침에 필지를 아침에 주거든요, 보통. 그날 아침에 예. 바로 그 전날 주는 거 아니에요? 보통? 아니요, 전날 안 줘요. 요즘에는 그게 밤에 이제 그 단장님이라고 하죠, 아니면 농협 관계자분이 배정을 다 해요. 네. 근데 숨긴 기능을 해놔요. 활성화를 안 시켜놔요. 옛날에 저는 지도 보고 했으니까. 그러니까 지도 보고 했을 때는 저기 가는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주실 수 있었겠지만은 네. 지금은 만약에 이제 그 핸드폰 앱에 뭐 저녁 한 9시나 10시에 올라왔다. 그러면 단장한테 전화가 계속 들어갑니다. 단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험한 걸 주셨나요? 저 부사수가 아니면 뭐 기체가 어찌됐든 간에 평야 주세요. 뭐 이런 게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단장님들이나 농협 관계자분들이나 하여튼 이런 뭐 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약을 받고 있을 때 오픈을 시켜요. 그러면 진짜 할 말이 많으신 분이면 남아요. 그래도 네. 남아서 할 말을 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누군가가 그거를 쳐주지 않으면 이 팀 자체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. 뭐 대형 기체기 때문에 무조건 큰 땅을 간다? 그렇지도 않아요. 공동방제 가시면. 제가 뭐 전봇대 밑으로 전순주 밑으로 다니면서 막 어마어마한 걸 했어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그 지역 특성이 그렇다면 대형 기체든 소형 기체든 상관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체를 갖다가 뭐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단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일을 못 주겠네가 되는 거지. 앞으로 이 사람한테는 큰 땅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거든요. 네. 어느 정도는 묵묵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리고 어려운 걸 해내셔야 그분이 또 불러주고 아니면 이 팀에 계속 잔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수는 있는 거죠. 땅 받는 게 정말. 이게 뭐 어느 평야지대를 가도요 다랭이는 꼭 있어요. 그렇죠. 한 마을에 다 평야할 수는 없으니까. 경험담 아니에요? 저는 제 기체가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.
그 단장님이. 그러니까 단장님은 저희가 약을 받아서 갈 때 기체를 안 보셨어요. 아, 기체가 뭔지를 얘기를 안 파악을 하는 안 하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똑같이 평야 반에 다랭이 반을 주신 거예요. 똑같이. 근데 제가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네.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설거지 한다고 그러죠. 설거지를 저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. 근데 평수는 많았어요. 근데 설거지예요. 탕튀기네. 이착륙이 안 돼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고 그 다음날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식사 자리에서.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힘든 데였냐 그러길래 기체가 커서 이착륙이 좀 어려웠다. 기체가 뭔데 그러냐. 그래서 제 기체를 말씀을 드리니까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. 뭐 그렇게 또 나중에 가서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뭐 좋은 자리라기보다는 좀 대형 기체에 어울리는 자리를 주시긴 했는데 네. 그렇다고 뭐 단가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공동방제는 똑같습니다. 하겠어요. 공동방해는 네. 다 똑같죠. 균일하게 다 가져. 근데 이거는 뭐 저희 그러니까 저희 그 방대단만의 뭐 일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데 가면 뭐 대형 기체는 돈을 더 받고 소형 기체는 돈을 덜 받는 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네, 다른 얘기는 네. 들었어요. 거기선 기본 제가 아는 방대단 몇 군데는 대형 기체면 일단은 단가가 틀려요. 그리고 거기에 면적도 좀 좋은 데를 많이 배정해 주시죠. 요즘 입찰 뜨는 것들도 보면은 네. 뭐 예전에는 헬기 몇 대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조건으로 들어있는 데가 있었는데 네. 요즘에는 좀 그게 바뀌어가지고요. 네. 대형 드론이 몇 대 이상 갖춰야 된다라는 아. 규정도 생겼어요. 입찰 기준이. 그럼 그게 몇 리터 기준? 그게 몇 리터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종 대형이라고만 써 있어요. 일종 대형. 예, 그러니까 대형 기체라는 게 딱 써 있어요. 네. 그러면 우린 대형 기체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25리터 이상 되면 대형 기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기체가 몇 대 이상 있다라는 게 입찰에 넣어야 되는 서류예요. 예, 그게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특정 지역에서 요청 사항이었는데 서브 기체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됐어요. 아, 서브 기체? 그러니까 드론이 2대를 갖고 다녀야 돼요. 네. 방제사가. 근데 한 대가 대형이고 한 대가 소형이고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. 어쨌든 간에 2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 드론이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치러 간다고 그날 일을 그냥 빼버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. 그건 안 된다. 한 번 왔으면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오늘 할당은 해야 된다. 라는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기체를 2대를 갖고 들어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지역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차에 얼마나 많은 게 실리겠어요. 그냥 그거 어마어마합니다. 그냥 공간 활용을 잘 하셔야겠네. 공간화도 잘해야 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? 요즘에 뭐 착륙장 같은 경우도 만드신다라고 하면 착륙장은 꼭 필요하신 겁니다. 네. 그 착륙장은 이제 공동방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모양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 천차만별이니까 네. 그건 많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정말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착륙장을 갖고 다니고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래도 쓰면서 이거는 이랬으면 저거는 저랬으면 하면서 계속 뭔가가 아쉬워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연달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. 그렇죠. 체력적으로 네. 굉장히 고된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 아니면 사실 많이 도망가잖아요. 저도 뭐 믿거나 말거나 10몇 킬로가 빠졌었으니까요. 네. 그 시즌만을 해도. 자, 근데 여기서 제 마무리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신사농부님은 착륙장도 제일 좋은 걸로 구매하셨고 드론도 40m짜리 하나 있고 20m짜리 하나 있고 뭐 16m짜리 하나 있고 신사농부님은 진짜 풀 스펙으로 이제 부사수 경험하시고 잠깐 작은 드론도 했었구나. 내가 그걸 깜빡했네. 그렇죠. 저는 그냥 저 만나기 전에 그걸 깜빡했네. 원래 지금은 거의 풀셋이 다 최고급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차를 한번 샀는데 네. 3000cc급을 하나 사봤어요. 네. 그걸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눈길도 다니고 빗길도 다니고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4발도 아니고 2발에 몇백 cc짜리를 타고 다니려고 하면은 불안정하잖아요. 네. 뭐 그런 것
것을 겪고 나니까 한번 스펙이 올라가니까 낮추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작은 지역이라든지 약간 곤란한 지역에서는 작은 드론이 오히려 더 효율이 좋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드론을 바꾸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좀 힘들어요. 한번 드론을 이걸로 선정을 해서 오전부터 이걸 뿌렸으면은 얘가 쭉 가야 돼요.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딱 지형을 봤는데 산이거나 다랭이거나 계단식이거나 뭐 숲속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시작부터 그냥 아예 작은 기체로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투자를 했다 뭐 이 개념보다는요. 저는 유비무한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상황에서 난 할 수 있다. 제가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거는 사료를 못 산 게 아까워요. 안타까워요. 자동차가. 1톤 포터를? 네, 1톤 포터 사료를 탔어야 돼요. 그게 너무 잘 빠져요. 총 그러면 신사동군이 운영하는 드론이 몇 대죠? 제가 지금 항상 갖고 다니는 거는 두 대. 두 대. 40리터랑 20리터짜리 하나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달라고 하시면 쓰는 거 16리터짜리 하나. 네. 16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방제할 때는 잘 안 쓰고요. 네.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조금 도와달라고 하실 때 그냥 크지 않은 거, 크지 않아요.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실 때, 네. 뭐 그럴 때나 좀 해드리고. 또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 제초제 전용 드론. 그거는 제가 이건 완전 용도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드론을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릴 때가 있는데 네.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초제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드론 교육하실 때? 예. 예. 근데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니에요. 그 농사 짓는 분들 그 창고 가보면요. 이렇게 등짐 져서 이렇게 하는 네. 거 있잖아요. 등짐 거기도 보면은 꼭 있어요. 제초용이 있고요. 예. 일반 농약용이 따로 있어요. 예, 맞아요. 근데 왜 드론은 그걸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. 전 그래서 그 저렴하게 나온 네. H4A 모델을요. 활용도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제초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제초제 작업이. 네. 특히 농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. 이건 저는 보트는 운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제초 보트를. 네. 어느 순간 되면 안 간대요. 이게 그 좀 잘하면. 그 좀 모가 어느 정도 크면 예. 이게 걸려요. 예, 그래서 못 간대요. 예. 너무 좀 그게 힘드시대요. 그렇죠. 예,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은 드론으로 날리면 오히려 낫겠는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낮게 작은 드론이니까 부담 없게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안책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. 제가 올해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초제 살포예요. 그거를 작년에 이 동네 주민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저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. 왜요? 돈이 되는데. 제 드론에다가 제초제 약을 넣는다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. 제가 뱉은 말도 있거든요. 네. 교육을 하면서 예. 제초제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걸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올해는 제 명함에 그거를 넣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수도용 초기 제초제, 중기 제초제, 후기 제초제까지. 네, 뭐 다 할 수도 있고 네. 문의 들어왔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 저기 산소 예. 그 저기 제초하신 다음에 예. 그 위에다가 좀 뿌려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발화 억제제 같은 거. 예,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제 드론에다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이고요. 그거에 딱 적합한 기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번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에 보시면은 H4A라는 모델이 있는데요. 그 모델이 부담이 없어요. 일단 좀 작다 보니까 숲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산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. 수도작으로 초기, 중기, 후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보트 쓰시는 분들이 중기 때부터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오늘 이거 가지고 얼마 치셨어요? 아유, 이게요 지금 나락이 보다시피 좋잖아요. 예. 안 가. 그래서 야 원래 참 진짜 드론이라는 진짜 막 생각나더라고. 원래는 막 우리 초기에 지금 예, 그게 모가 만약에 좀 많이 자란 상태에서 좀 늦게 주실 경우에는 모가 큰 상태잖아요. 그래서 이게 가다가 보트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좀
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. 예,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럴 때 고도를 좀 낮춰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뭐 제초제를 뿌리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할 만한 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안 그래도 그 덕분인지 저도 좀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가격이 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큰 것 같아요. 특히나 작년에 저 대형기체 가져가신 분들이 좀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. 사실은 그 목적에 딱 맞게 설계가 되고 출시가 된 거거든요. 아시겠지만은 그 중기제초제하고 초기제초제를 좀 뿌리고 싶은데 40m급인데 60m 가지고 가서 뿌린다는 게 좀 약간 번거롭잖아요. 좀 번거로운 걸 떠나서 저는 아이 그 제 드론은 안 됩니다. 네. 아주 고집 있어요. 네, 그건 알겠는데 네. 그 많은 분들이 또 드론을 또 그것 때문에 또 구매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싶다.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출시를 했으니까 용도에 맞게 참 잘 나온 것 같고 올해 또 인기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방제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 지역에 맞게, 용도에 맞게, 작물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